안녕하세요. 진하게 끓인 뉴스입니다. 이란이 미국한테 쏜 미사일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북한입니다. 공장까지 북한이 지어줬습니다. 스커드 200기, 노동미사일 150기, 전부 메이드 인 평양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중동에서 터진 전쟁의 진짜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우리 이야기냐? 코스피가 하루 만에 12% 빠졌습니다. 43년 역사상 최악의 낙폭.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원화는 17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이란 전쟁이 한국 경제를 직격한 겁니다. 이 전쟁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부터 짚겠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1200명을 죽이고 251명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보복이 시작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7월에 하마스가 레바논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사령관을 만났습니다. 이란이 공식 지지를 약속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란이 배후에서 하마스를 밀어준 겁니다. 10월 7일 기습은 우연이 아닌 겁니다. 올해 2월 네타냐후가 백악관에서 트럼프를 무려 3시간 동안 설득합니다. 지금이 이란 정권 교체 적기라고. 뉴욕타임스 보도입니다. 3시간이나요. 그만큼 절박했던 겁니다. 설득이 통했고 결국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핵심입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이게 전부 북한 기술입니다. military.com이 보도했는데요. 공장까지 북한이 지어줬습니다. 1986년부터 스커드 미사일 200기를 납품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숫자로 보시죠. 스커드 200기, 노동 계열 미사일 150기, 2013년부터는 대륙 간탄도 미사일 핵심 부품까지 넘겼습니다. 80톤짜리 로켓 부스터 기술 이전입니다. 19F-RT, YF-IV 보도인데요. 이게 전부 유엔 제재 뚫고 이루어진 거래입니다.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최신 대륙간 탄도미사일 부품 선적이 재개됐습니다. 이건 유엔 보고서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지금도 평양 국방부 산하기업 2곳이 테헤란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게 있습니다. 3월 25일 김정은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이란 전쟁이 핵포기 거부가 옳았음을 증명한다고 핵 보유는 불가역적이라고 밝혔습니다. CNN 보도입니다. 이란 전쟁을 핵무장 정당화에 써먹고 있는 겁니다. 이란을 움직이는 진짜 실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슬람 혁명수비대 IRGC입니다. 이 조직이 이란 GDP의 30에서 5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Fortune과 CSIS 보도인데요. 추정액만 1880억 달러입니다. 건설, 교통, 통신, 항만, 에너지, 주요 산업의 최대 80%를 이 혁명수비대가 합법적으로 통제합니다. 온건파 대통령이 있어도 실권은 IRGC 총사령관이 쥐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군부가 경제까지 먹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지난해 12월 민주화 시위가 터졌습니다. 전국 200개 도시로 확산됐는데 48시간 만에 최소 3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란 내부 유출 수치를 타임과 가디언이 보도한 겁니다. 옥상에서, 경찰서에서 머리와 심장을 정조준 사격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이란인 마사아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IRGC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국민 사냥을 시작할 겁니다. 데일리안 칼럼 인용입니다. 이대로 가면 이란은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한다는 경고입니다. 이 숫자 기억해두세요. 코스피 마이너스 12%. 43년 역사상 단일 세션 최악의 낙폭이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원화는 17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유가는 80달러에서 12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맞았느냐?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옵니다. 그런데 이란이 이 해협을 막겠다는 겁니다. 전략 비축유는 26일치밖에 안 남았습니다. OECD가 한국 성장률을 주요국 중 가장 크게 깎았습니다.
제가 기사를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하마스는 여전히 가자지구 절반을 통제하고 있고 헤즈볼라는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후티는 4월 1일 이스라엘 군사시설에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헤즈볼라, 이란과 조율해서요.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뭐냐면 이란이 제안한 휴전안에 저항의 축 전체 전쟁 종료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까지 자기네 프록시 조직을 전부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CBS가 이걸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란은 10개 항의 포괄 협상안을 내밀었는데 핵 프로그램 협상은 물론이고 45년치 제재를 전부 풀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진단은 명확합니다. 이 주 휴전이 끝나면 이란이 저항의 축을 이전보다 강력하게 재건할 거라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이문영 교수가 한 말입니다.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도래했다. IISS도 이란이 북한의 핵무기 구매를 타진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공감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반론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러면 꼭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란도 45년 동안 제재받은 피해자 아니냐? 맞습니다. 이란 국민은 피해자입니다. 근데 이란 정권은 다릅니다. 자국민 3만 명을 학살한 정권이에요. 국민과 정권을 구분해야 합니다. 혹시 제가 편향된 건 아닌지 반대쪽 기사도 확인해봤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IRGC가 경제의 절반을 먹고 있다는 건 부정하지 못합니다. 국민을 사냥하는 정권을 두둔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북한 정권을 두둔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란이 북한이 걸어온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미사일도 북한에서 왔고 핵도 북한에서 사려 합니다. 군부가 경제의 절반을 먹고 자국민을 학살하는 전체주의 국가. 이게 이란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원유의 70%를 호르무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비추교는 26일치. 이란 전쟁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너지 안보가 곧 국가 안보입니다. 우리가 눈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이야기 공감되시면 옆에 한 분만 알려주세요. 아는 사람이 많아져야 바뀝니다. 구독 눌러두시면 이런 이야기 놓치지 않습니다. 진하게 끓인 뉴스였습니다.